네, 오늘 국내 증시도 마감 지어졌습니다. 시장 잠깐만 체크를 해보자면요. 코스피, 코스닥 다들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피가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조금 둔화됐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장 막판에 물량을 더 사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소폭이긴 하지만 외국인 300계약 정도를 매수한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450원 선을 하회하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을 받았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더 많았던 시장이었고요. 그간 시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섹터군들 위주로 상승, 그리고 일부 실적주들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요. 시장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 엇갈립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까지도 마지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마감 시장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그런 핫 섹터들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섹터로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유리기판 쪽입니다. 삼성에서도 유리기판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오기도 했었고 유리기판 쪽 오랜만에 또 탄력 받아가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섹터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일단 이것도 지금 뭐 특별하게 새로운 이슈가 나온 부분들은 아니에요. 뭐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좀 정보, 이슈 면으로 지금 계속 순환매가 좀 돌아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워낙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지금 AI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대국으로 키워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내 증시까지도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기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유리기판으로 도입이 충분하게 올 시기가 분명히 오겠죠. 그럼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도입이 계속해서 당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이기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유리기판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뭐 독특하게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AI 쪽에 관련해 가지고 순환매 사이클이 꾸준하게 좀 돌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유리기판 쪽도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피롭틱스라든지 혹은 뭐 SKC라든지 JNTC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계속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일단 피롭틱스라든지 SKC 같은 경우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은 JNTC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 좀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세 탄력 역시도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도 아니고 여전히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좀 해주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유리기판 쪽에 충분히 집중 공략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JNTC 같은 경우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유리기판 쪽에 관한 이야기들 저희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일단 시장에서 새롭게 들어온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략을 좀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핫섹터도 보겠습니다. 모듈러 주택 관련 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쪽은 사실은 건설 쪽 테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건 관련한 이슈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재건 이슈도 있긴 하지만 LA 산불 쪽 관련해서도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LA 산불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임시 주택을 지금 구비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빠르게 좀 임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구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듈러 주택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모듈러 주택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통상적으로는 재건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조금 더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모듈러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재건 사업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업종 중에 좀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일단은 저는 뭐 각 기업들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범양건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덕신 EPC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크기는 하지만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일단은 다른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전부 다 접근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듈러 주택 쪽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이어지는 섹터도 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적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로템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17% 상승을 하는데 영업이익률 역대 최대치다. 전년 대비해서 117%나 상승했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 견인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sek터 흐름도 견인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실적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관련한 테마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실적주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는 아직 방산이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대로템이 가장 잘하는 부분들이 방산 솔루션도 굉장히 잘하는데 레일 솔루션 사업도 굉장히 잘해요. 수주도 굉장히 잘 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철도 쪽까지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는 오히려 기대감이 꺾이지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개의 솔루션 부분들의 매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증액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분기가 지나면 지나서 저는 오히려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들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한 베이스 자체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좀 굉장히 좀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 방산 쪽도 저는 결국 AI랑 연결고리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연결고리로도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미 가성비 측면으로도 각국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레일 솔루션 사업도 마찬가지, 방산 솔루션 사업도 마찬가지, 충분히 두 개의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충분히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하면 되시고, 저는 오히려 근데 지금 자리는 기보유자분들의 좀 영역이라고 봅니다. 신규분들이 아직까지 접근하기엔 다소 좀 높은 레인지 구간들을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눌림이 좀 나와준다든지 혹은 뭐 64,000원, 65,000원대까지 한 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